자, 3-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석 서류 및 과표 명세는 생략한다 입니다. 늘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부석 명세서 및 과표 입력은 생략을 한다니까 그냥 생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는요. 이제 일단은 조회 기간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1기죠. 2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6월 말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늘 시작하는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3개의 구역을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9번 라인은 매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팁이 아닌 팁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학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크게 부가세 신고서는 3개의 대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매출, 두 번째는 매입, 세 번째는 기타. 요렇게 나눠버립니다. 매출인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이냐면은 1에서 9번까지를 매출의 번호로 봐요. 이게 중분류예요. 중분류고, 매입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7번 라인, 기타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6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 3개의 라인을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칸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입력을 하는 것도 크게 2개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매출 쪽에서 크게 2개 나누는 게 1에서 4번은 과세 쪽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즉 부가세가 있는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입력하라는 뜻이고, 나머지 그 다음에 5, 6번은 영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부가세가 없다 이 뜻이에요. 요렇게 해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나눠요. 그러면은 한층 보기가 더 수월해져요. 근데 지금은 딱 보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이것 보랴 저것 보랴 사실 진정성 있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침착하게 하고 요거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1번은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14번에 해당하는 분은 그 밖에 세공제니까 40일, 41을 카드하고 현금영수증으로 가요. 16번은 불공제. 요렇게 이제 3개의 라인을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보다가 기타는 뭐 어차피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 미환급세, 그 다음에 가산세. 요렇게 이제 3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좀 많이 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제 내가 매출이 몇 번에서 몇 번인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매출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1에서 9번 라인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2번을 빼고 1번하고 3번하고 4번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따지면은 매출 과세입니다. 매출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1번 라인에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별도인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문제들을 꼭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사무직 가실 때 안 보이는 부분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이에요. 요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4번 단에 보면은 기타죠. 기타는 요거는 건별이죠, 말 그대로. 요거는 건별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이제 카드 과세하고, 그 다음에 현금 과세. 요렇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 6번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즉 영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영세인데 내국 신용장, 이제 구매확인서에 대한 매출, 요거는 5번. 그 다음에 6번인 경우에는 기타 돼 있죠. 요거는 직수출인 경우에 입력을 하는 난이에요. 물론 7번은 예정 누락분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 시 말 그대로 누락을 하는 부분이고, 8번인 대손세액 가감은 말 그대로 이제 대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신고서에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작성해 주고요. 대손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금액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번에서 9번까지 해당하는 부분 요거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그 문제를 토대로 한번 해당하는 라인에 그 번호를 맞추어서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요거는 처음부터 잘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많은 연습이 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매출 자료는 1에서 9번이니까 오케이, 1에서 9번에 해당하는 부분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라인을 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품 매출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대요. 물론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1번 라인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넣어줍니다. 세액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 매출이에요. 비고에서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돼 있잖아요. 본래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은 그냥 신용카드 매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영수증하고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판매한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죠, 3번 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700과 170. 그럼 재화의 직수출은요, 영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 라고 했죠.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에 해당하고 직수출이다 라고 하시면은 영세의 라인은 5번과 6번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직수출은 그렇죠, 6번 라인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영세의 전자세금계산서다 그러면은 5번 라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선 확정된 매출 채권이죠. 대손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답니다. 대손이 발생은 세액만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선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죠. 거기에 마이너스 10만원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부분에 라인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복습할까요? 1에서 4번은 과세 쪽에, 그러니까 그게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은 카드인지 아니면은 무중비인지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에서 6번은 영세 부분이죠. 영세에 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러니까 영세 매출이죠. 그럼 5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없다. 즉 직수출 얘기를 하죠. 요거는 6번.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는 10에서 17번에 해당하는 라인으로서 자, 여기에 자, 예정 누락분은 오른쪽 라인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도 오른쪽 라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은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갖 제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부가세 연습을 이제 하고 세무 2급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 그 매입 쪽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매입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잘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입력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거기 바로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크게 이제 3개의 라인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10번 라인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입니다. 자,
자, 수치구인데 10번하고 11번 돼 있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나눠줘요. 10번 난은 일반 매입이고 11번 난은 고정 매입이 돼요. 그래서 11번 난에 해당하는 고정 매입은요. 자, 왼쪽에 적을게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해당이 돼요. 요렇게 해당이 돼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런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이 어떤 거고 무형자산이 어떤 건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비품, 요게 11번 라인에 들어가는 계정과목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외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한번 보시면 되고요. 10번은 11번 외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플러스 토지까지 포함을 시켜요.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10번 난과 11번 난을 받고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4개의 라인이 들어갑니다. 과세, 영세,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불공. 불공은 여기 10번 난과 11번 라인에 한번 입력해주고 16번 라인에 한 번 더 입력해줘야 돼요. 불공은 2번 입력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불공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인 41번과 42번, 즉 14번에 해당하는 라인입니다. 자, 41번과 42번 라인은요,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이제 구입했는 경우예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카드 과세하고 그 다음에 현금 과세인 경우. 요거 이제 두 개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일반 매입하고 그 다음에 고정 매입으로 나눠지죠. 10번하고 11번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고정 매입은 뭐 이제 차량 운반구 구입한 거나 비품을 구입한 거나 아니면은 기계를 구입한 거나 기계는 뭐 솔직히 카드로 사기는 좀 힘든 금액들이 많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비품을 주로 이제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했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정 매입으로 보고요. 그 일반 매입은 그 외에 나머지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플러스 이제 토지로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10번하고 11번 라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고 그 다음 16번은 이제 불공제에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불공제만 입력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41번과 42번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불공제된 거 있죠. 요거는 절대 입력 금지예요. 입력 금지예요. 요거 꼭 잘 읽어주세요.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불공제 입력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을 뿐더러 부가세 신고서에서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전표에 경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비 쪽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개의 라인들, 요거 서분류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입 쪽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쪽으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매입 자료에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돼 있구나라고 이제 보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또 주의사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게 이제 99회 때 이제 신유형 중에 하나인데 의제매입세액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은요, 요거는 면세 농수산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요거를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무조건 10번 라인에만 입력해주고 요거는 무조건 43번 라인에만 입력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본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이거를 과세, 즉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만 입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쪽은 입력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면세는 입력이 원래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포함하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포함하거나 그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은 원재료 매입대로 입력하고 의제 매입세액은 의제 매입세액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재료 매입은 전자세용이산서 수취했으니까 고정 매입분이 아니죠. 특히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으로 돼 있는지 따로따로 돼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다 따로따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매입은 일반 매입 따로, 고정 매입은 고정 매입 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매입에 4천만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부가세는 400만원으로 10% 있는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매입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왜 따로 입력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세 때문에 그래요. 영세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따로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매입이 두 번째가 있는데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돼 있죠. 여기에 이제 기타란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문제 하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104분의 4로 적용받는 법인으로 공제액은 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물론 이제 43번 란에 입력을 하되 금액은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 104만원 넣어줘요.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당연히 이제 104만원에 104분의 4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니까 4만원.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제매입세액은 104만원에 4만원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원재료 매입이 똑같다 해서라도 원래 면세 부분은 절대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 면세 부분은 원래 입력 금지라서 의제매입세액 외에는 절대 다른 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이제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구매한 소모품 매입이에요. 자, 요거는 물론 이제 신용카드 부분에 해당이 되죠. 법인카드니까 신용카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일반 매입돼 있죠. 여기에 50만원과 세액 5만원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팀 업무용 승용차 구입돼 있죠. 요거는 계정과목상 뭐죠? 그렇죠.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에 해당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용이산서 수취했으니까 11번 란에 내가 넣으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란에 금액을 넣어줍니다. 1700. 세액은 170. 요렇게 넣어줘요. 자, 근데 요거는 과세인지 불공인지 파악해야 되죠. 자, 차량 운반구는 현재 지금 5인승에 1500cc니까 불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란에 클릭해서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 돼요. 1700과 17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입에 해당하는 부분도 입력해야 되는데 예정신고 누락분 돼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 돼 있는 거는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란에 해당하는 부분, 즉 오른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300만원과 세액에 3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매입만 누락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기타 라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타 라인에 이제 보시면은요, 아까 세 번째 라인 104분의 4를 적용하는 법인은 제가 아까 읽었고,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답니다.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으라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8번부터 26번 단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거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세용이산서 발급과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연 발급한 거 없으니
그냥 정상적으로 입력된 세형계산서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율 104분의 4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공제 내 한도 금액 적용한다는 거는 제가 얘기를 했었고, 세부담은 최소화로 가정한다. 요거는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220만원이 여러분들 최종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